되는 것 그리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눈빛으로 기억되는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넌 FM 사람의 향기 강정실입니다. 7월 20일은 초복이었는데요. 복날은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인 초복, 중복, 말복을 일컫는 말입니다. 7월과 8월 사이에 열흘 간격으로 발생하지요. 삼복은 24절기, 즉 소서 또는 대서와 같은 절기와 혼동이 되는데요. 24절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복이라는 한자어의 뜻은 엎드린다는 뜻으로 여름 더위에 우리들이 굴복한다는 의미라고 하겠죠. 초복은 대략 7월 11일부터 20일 사이로 소서와 대서의 중간이고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삼복 기간은 폭염이 내리쬐는 기간 중에서도 더위가 매우 강해서 밖에서 농사일을 하기는 어려운 시기이지요. 농가에서는 마침 농번기이기도 해서 체력 보충을 위해서 고칼로리 영양식을 섭취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복날만 되면 전혀 다른 장르의 식당들도 복날 음식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먹던 복날 보양식은 대부분 이열치열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 합니다. 또한 복날이 있는 7월과 8월은 장마가 지나고 습도가 높아 고온 다습해서 음식물 부패가 빨리 일어나는 시기라 고기와 달걀 값이 싸지기 때문에 닭의 공급과 수요가 늘어나 삼계탕이 대표적인 복날 음식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 젊은 층이나 일부 세대에서는 기력 보충을 이유로 더운 날에 굳이 땀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걸 먹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이유로 시원하고 간단한 냉면, 콩국수 같은 음식을 찾는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 요즘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기도 해서 초복이어도 무더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여러분께서는 초복에 어떤 음식 드셨나요? 특별히 평소에 드시고 싶으신 음식을 복날 핑계로 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바닷가의 추억. 사라져간 못 잊은 그대
명작 산책. 오늘 명작 산책은 작가 블레이즈 파스칼과 그의 작품 팡세와 함께 산책하겠습니다. 팡세는 생각이라는 뜻으로 블레이즈 파스칼이 쓴 책입니다. 파스칼이 죽은 뒤인 1670년 그의 유족과 친척들이 파스칼의 글 묶음을 모아 종교 및 기타 주제에 대한 파스칼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것이 팡세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1623년 6월 19일 프랑스의 클레르 몽페랑 지방에서 세무감독관 에티엔 파스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누나와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어머니는 파스칼이 3살 때인 1626년 돌아가셨습니다. 파스칼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의 신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특출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루앙 지방에서 세금 징수 관리로 일하셔서 가족은 루앙에 거주하였는데 1631년 파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파스칼은 1641년 18세가 되던 해 질베르트 플로랭 페리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1642년에 계산기 발명 작업을 시작하였고 1645년에는 계산기가 완성되어 판매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1646년에는 파스칼 가족과 데샹 형제의 만남이 있었고 그때 파스칼의 첫 회심이 있었습니다. 파스칼의 여동생 자클릴은 이들을 만난 후에 수녀가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의 여동생은 1652년 포르루아얄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파스칼은 1654년 12월 23일 다시 회심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느님을 체험한 것과 같은 신비한 경험으로 그는 이 경험에 대한 글을 쓴 종이를 우돛 안에 꿰매서 죽을 때까지 간직하였다고 합니다. 1658년 포르루아얄에서 미래의 팡세가 되는 기독교 논중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1660년에는 파스칼의 건강 악화로 특히 치통과 두통이 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클레르몽에 가서 휴식하게 됩니다. 1661년 10월에는 여동생 자클린이 사망하고 1662년 6월 말경 파스칼의 병은 위급해져서 7월 초에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누나에게 계속해서 병자 성사를 청했습니다. 다행히 그가 그토록 원하던 성사를 받고 39세의 나이로 8월 19일 사망하였습니다. 작품 팡세는 파스칼 사망 이후 발견된 약 800개의 단편 자료를 가지고 파스칼의 누나 페리의 가족을 중심으로 지인들이 모여 완성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출판을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들은 파스칼의 자료에 대한 논의 끝에 고인의 글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출판하기로 결정합니다. 맨 처음 한 작업이 파스칼이 남긴 자료를 그대로 베껴 사본을 만들고 이 제1사본을 가지고 출판을 위한 분명하고 완성된 단편들, 논리적 질서가 있는 단편들을 추리는 선택 과정이 있은 후에 완성된 작품이 1670년에 출판된 소위 포르루아얄판 팡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1963년에 출판된 파스칼 전집의 제1사본에 의한 판을 번역한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파스칼은 상상력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자, 파스칼의 상상력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상력. 이러한 실수와 거짓의 주인은 인간의 주요 부분인데 항상 기만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간교하다. 왜냐하면
만약에 상상력이 거짓의 확실한 잣대라고 할 때 그것은 또한 진리의 확실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그러나 그것은 자주 거짓되고 또한 같은 것에 대해 참과 거짓을 나타내서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나는 우매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상상력은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한다. 이성은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 이성은 사물의 값어치를 매기지 못한다. 이성의 적인 이 오만한 힘은 이성을 지배하고 조절하는 것을 즐기고 만사에 있어 자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내부에 제2의 본성을 만들어 놓았다. 상상력으로 사람들은 행복한 자가 되고 불행한 자가 되고 건강한 자가 되고 병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된다. 상상력은 이성으로 하여금 믿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한다. 상상력은 감각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감각으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 상상력으로 사람들은 우매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 가장 붕괴할 일은 상상력이 이성과 달리 주인들을 충만하고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을 보는 것이다. 신중한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데 상상력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만족할 줄 안다. 이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지배하듯이 바라보고 대담하게 확신을 가지고 논쟁하는데 다른 이들은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고 임한다.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즐거움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의견을 갖게 된다. 그만큼 상상력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같은 부류의 심판관들에게서 유리한 선처를 얻는다. 상상은 우매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들지는 못하나 이성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하게 만든다. 이성은 사람들을 치욕으로 가득 채워 불행하게 만들고 상상은 사람들을 영광으로 넘치게 한다. 이 상상의 기능이 아니면 무엇이 명성을 안기고 무엇이 사람들, 작품들, 법들, 위대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숭배를 주겠는가? 상상의 도움이 없이는 이 지상의 모든 부유함은 부족하다. 모든 사람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연로한 이 법가는 순수하고 숭고한 이성에 의해서만 처신하며 단지 나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상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헛된 상황에는 신경 쓰지 않고 문제의 성질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겠는가? 설교를 듣기 위해 들어오는 그를 보라. 그는 열렬한 신앙심으로 이성의 확고함을 강화하면서 아주 독실한 믿음의 열의를 가지고 들어온다. 자, 그는 모범적인 존경심으로 들을 준비가 되었다. 설교자가 나타난다. 만약 천성적으로 쉰 목소리에 얼굴은 이상하게 생긴 데다 그의 이발사가 면도를 잘못했다면 게다가 우물우물 말했다면 그가 어떤 진리를 말하더라도 내가 장담하건대 우리의 의원님은 그 근엄함을 잃게 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충분히 넓은 널판 자 위에 서 있다. 그런데 만약 그 밑으로 깊은 절벽이 펼쳐진다면 이성적으로 안정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상상력이 더 우세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식은땀을 흘리고 창백해지지 않고서는 그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상상의 모든 현상을 말하지 않겠다. 고양이나 쥐를 보거나 해서 아니면 숯이 부서지는 소리에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목소리의 어조는 가장 위대한 현인들에게까지 강한 인상을 주고 연설이나 시, 작품의 가치를 변형시키는 힘을 가진다. 애정이나 미움은 정의의 양상을 바꿔 놓는다.
미리 돈을 받은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하는 사건을 얼마나 더 정당한 것으로 생각할 것인가. 과감한 몸짓으로 이 외양에 속고 있는 판사들에게 그는 이 사건을 얼마나 더 좋게 보여주겠는가. 한 점의 바람에 사방으로 놀아나는 이 별난 이성을 보라. 나는 이성의 동요에 흔들리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은 양보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현명한 이성도 사람의 상상력이 아무렇게나 곳곳에 들여놓은 원리들을 자신의 원리로 삼기 때문이다. 이성만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로 입증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원해서인데 가상의 것으로 인정된 물질을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 한다. 그리고 잠으로 우리의 이성의 피곤이 풀렸으면 즉시 일어나 덧없는 것을 쫓아 달려나가야 하고 이 세상의 주인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자, 이것이 오류의 원리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이 두 가지 힘을 결합한 것은 아주 옳은 일이었다. 이 평화 안에서조차 상상력이 아주 넉넉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전쟁 속에서 상상력은 완전한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성이 상상력을 완전히 극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보통은 그 반대이다. 우리 법조인들은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붉은 법복, 푹신한 털 고양이처럼 몸을 감싼 담비 털가죽, 재판하는 법정, 그리고 백합꽃과 같은 이러한 모든 위험 있는 외관은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의사들이 긴 가운과 슬리퍼를 갖추지 않고 또 박사들이 사각모와 여러 폭의 아주 긴 가운과 굽 높은 신발을 갖추지 않았다면 결코 세상을 속일 수 없었을 것이다. 세상 사람은 이런 공인된 겉모양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 의사들이 참 진료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각모로 뭘 해야 할지 모를 텐데 말이다. 이 학문들의 위험은 그 자체로 충분히 숭상할 만하다. 그러나 상상의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건드리는 이런 헛된 도구들을 소유해야만 한다. 즉 그들은 이 상상력과 해결할 일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런 방법을 통해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은 더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군인은 힘으로 자리를 잡고 어떤 이들은 맵시 겉에 나타난 모양 부리는 것으로 자기 일을 한다. 중략. 상상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상상력은 아름다움과 정의 그리고 이 세상의 전부인 행복까지 만들어 준다. 파스칼의 상상력에 대한 생각을 부분적으로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때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삶에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대한 태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탕세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든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지구의 전 표면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로써 알려진 어떤 경구만이 나열된 단순한 인간 관찰의 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파스칼의 사후 유고로서 미정리된 채로 발견된 단편에 대한 원고의 판독과 정리에 대한 노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 속에서 인간의 위대함과
비참함에 대한 것, 신에 향한 사랑에 이르는 길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노원 FM 사람의 향기 강성실의 168회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